끊어야 하는 친구 관계 특징.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말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걸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위로해 주던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더 많이 의지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서 제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듣고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 친구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모든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가진 신뢰를 저버리거나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점점 지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해요. 만약 믿지 못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나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기 어렵죠.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어주지 않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진정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를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친구. 제가 몇 년 전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 바빴죠. 어느 순간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차츰 저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일만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사람을 우월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항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만들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는 이런 점을 일찍이 알아차리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우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사람들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타인을 이용하려 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 가장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만약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면 그 관계를 되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로, 나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 저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엄청 바빴던 적이 있어요. 저도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너무 서툴러 보이는데? 라고요. 순간 기운이 확 빠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도 잃고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시선과 생각이 다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요.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했는데, 계속되는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부족한 점만 지적하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현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셋째,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의 사상가 니토베 이나조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할 때조차도 우리를 믿어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을 품으며 신뢰하지 않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있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 제가 예전에 한 지인을 만났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에너지가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만남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만나지 않을 때 마음이 편해졌죠.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편한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요. 심리학자 마리온 럼먼은 이런 관계를 에너지 소진 관계라고 해요.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서 함께 있을 때 힘들고 지친 느낌을 받죠.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 우리 정신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아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사람들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거나 곧바로 자기 이야기로 전환해버리죠.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다이사쿠 이케다는 진정한 우정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서 생겨난다고 했어요.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관계는 얕은 소통만 가능해서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받기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친구라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얻는 것은 에너지와 행복이어야 하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남 후에 에너지가 소진되고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는 친구.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분과는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는데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바쁜 거겠지, 무심한 거겠지 하면서 연락을 지속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알 수 없다는 게 좀 힘들어지더군요. 매번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힘듭니다.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쪽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죠. 서로의 노력에 감사하고 균형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해요. 관계에서 상호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고 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공유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는 친구.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친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제 고민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고 이야기한 거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서 제 얘기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요. 서로 믿고 비밀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했어요. 반대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친구는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에서 불안을 유발합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도 진실성은 인간의 기본 의무 중 하나라고 했죠. 친구가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배신은 결국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죠.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전함을 주는 관계를 추구한대요. 비밀을 지키는 것도 이러한 보호의 한 형태죠. 친구가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반대로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과는 불안정한 관계를 갖게 되죠. 비밀을 쉽게 말해버리는 친구와의 관계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행동은 심각한 신뢰 문제를 나타내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본 요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하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종종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적이 많았어요. 저만 먼저 연락해서 소식을 묻고 제 이야기를 흘려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모습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우리 모두 친구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찾고 싶어 하죠. 좋은 친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함께해주고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죠. 특히 우리의 비밀을 지키지 않고 누설하는 행동은 상처를 주고 관계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관계는 서로가 노력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균형이 깨져서 결국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죠. 관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끊어야 할 관계의 특징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할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쁨을 느끼는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끊어야 하는 친구 관계 특징.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말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걸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위로해 주던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더 많이 의지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서 제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듣고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 친구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모든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가진 신뢰를 저버리거나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점점 지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해요. 만약 믿지 못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나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기 어렵죠.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어주지 않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진정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를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친구. 제가 몇 년 전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 바빴죠. 어느 순간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차츰 저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일만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사람을 우월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항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만들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는 이런 점을 일찍이 알아차리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우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사람들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타인을 이용하려 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 가장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만약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면, 그 관계를 되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로, 나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 저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엄청 바빴던 적이 있어요. 저도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너무 서툴러 보이는데? 라고요. 순간 기운이 확 빠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도 잃고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시선과 생각이 다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요.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했는데, 계속되는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부족한 점만 지적하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현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셋째,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의 사상가 니토베 이나조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할 때조차도 우리를 믿어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을 품으며 신뢰하지 않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있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 제가 예전에 한 지인을 만났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에너지가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만남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만나지 않을 때 마음이 편해졌죠.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편한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요. 심리학자 마리온 럼먼은 이런 관계를 에너지 소진 관계라고 해요.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서 함께 있을 때 힘들고 지친 느낌을 받죠.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 우리 정신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아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사람들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거나 곧바로 자기 이야기로 전환해버리죠.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다이사쿠 이케다는 진정한 우정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서 생겨난다고 했어요.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관계는 얕은 소통만 가능해서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받기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친구라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얻는 것은 에너지와 행복이어야 하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남 후에 에너지가 소진되고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는 친구.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분과는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는데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바쁜 거겠지, 무심한 거겠지 하면서 연락을 지속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알 수 없다는 게 좀 힘들어지더군요. 매번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힘듭니다.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쪽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죠. 서로의 노력에 감사하고 균형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해요. 관계에서 상호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고 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공유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는 친구.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친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제 고민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고 이야기한 거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서 제 얘기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요. 서로 믿고 비밀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했어요. 반대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친구는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에서 불안을 유발합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도 진실성은 인간의 기본 의무 중 하나라고 했죠. 친구가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배신은 결국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죠.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전함을 주는 관계를 추구한대요. 비밀을 지키는 것도 이러한 보호의 한 형태죠. 친구가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반대로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과는 불안정한 관계를 갖게 되죠. 비밀을 쉽게 말해버리는 친구와의 관계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행동은 심각한 신뢰 문제를 나타내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본 요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하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종종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적이 많았어요. 저만 먼저 연락해서 소식을 묻고 제 이야기를 흘려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모습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우리 모두 친구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찾고 싶어 하죠. 좋은 친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고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죠. 특히 우리의 비밀을 지키지 않고 누설하는 행동은 상처를 주고 관계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관계는 서로가 노력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균형이 깨져서 결국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죠. 관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끊어야 할 관계의 특징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할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쁨을 느끼는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끊어야 하는 친구 관계 특징.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말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걸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위로해 주던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더 많이 의지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서 제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듣고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 친구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모든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가진 신뢰를 저버리거나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점점 지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해요. 만약 믿지 못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나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기 어렵죠.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어주지 않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진정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를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친구. 제가 몇 년 전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 바빴죠. 어느 순간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차츰 저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일만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사람을 우월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항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만들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는 이런 점을 일찍이 알아차리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우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사람들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타인을 이용하려 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 가장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만약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면 그 관계를 되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로, 나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 저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엄청 바빴던 적이 있어요. 저도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너무 서툴러 보이는데? 라고요. 순간 기운이 확 빠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도 잃고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시선과 생각이 다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요.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했는데, 계속되는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부족한 점만 지적하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현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셋째,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의 사상가 니토베 이나조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할 때조차도 우리를 믿어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을 품으며 신뢰하지 않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있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 제가 예전에 한 지인을 만났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에너지가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만남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만나지 않을 때 마음이 편해졌죠.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편한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요. 심리학자 마리온 럼먼은 이런 관계를 에너지 소진 관계라고 해요.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서 함께 있을 때 힘들고 지친 느낌을 받죠.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 우리 정신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아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사람들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거나 곧바로 자기 이야기로 전환해버리죠.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다이사쿠 이케다는 진정한 우정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서 생겨난다고 했어요.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관계는 얕은 소통만 가능해서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받기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친구라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얻는 것은 에너지와 행복이어야 하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남 후에 에너지가 소진되고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는 친구.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분과는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는데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바쁜 거겠지, 무심한 거겠지 하면서 연락을 지속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알 수 없다는 게 좀 힘들어지더군요. 매번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힘듭니다.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쪽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죠. 서로의 노력에 감사하고 균형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해요. 관계에서 상호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고 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공유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는 친구.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친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제 고민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고 이야기한 거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서 제 얘기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요. 서로 믿고 비밀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했어요. 반대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친구는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에서 불안을 유발합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도 진실성은 인간의 기본 의무 중 하나라고 했죠. 친구가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배신은 결국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죠.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전함을 주는 관계를 추구한대요. 비밀을 지키는 것도 이러한 보호의 한 형태죠. 친구가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반대로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과는 불안정한 관계를 갖게 되죠. 비밀을 쉽게 말해버리는 친구와의 관계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행동은 심각한 신뢰 문제를 나타내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본 요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하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종종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적이 많았어요. 저만 먼저 연락해서 소식을 묻고 제 이야기를 흘려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모습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우리 모두 친구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찾고 싶어 하죠. 좋은 친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함께해주고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죠. 특히 우리의 비밀을 지키지 않고 누설하는 행동은 상처를 주고 관계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관계는 서로가 노력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균형이 깨져서 결국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죠. 관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끊어야 할 관계의 특징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할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쁨을 느끼는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